안녕하세요. 우리 1번님들. 오늘은 헤어진 전 남친, 얘 속마음이 어떤지, 나와 재회할 생각이 있는지, 또 우리는 재회 자체가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1번님들의 전 남친이 헤어질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금 봤을 때는 전 남친 분이 이별 직후 감정적으로 꽤 큰 충격을 받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충격이 드러나는 방식이 되게 격한 반응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멍해지거나 조용히 멈춰 있는 쪽에 가깝거든요.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맞는지, 지금 자기가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정확히 구별이 안 가는 그런 흐름이었대요. 당장 호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일단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태도가 강했다고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차분하거나 아무렇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들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고, 당시 이 사람이 떠올렸던 건, 아, 진짜 끝난 건가? 내가 제대로 결정한 게 맞을까? 이대로 가는 게 맞나? 같은 생각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매달릴 정도로 뒤집힌 것도 아니었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에 눌러둔 채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보는 식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너무 덤덤한 거 아니야? 이별해놓고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지? 나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건가? 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별 직후의 감정 흐름은 딱 떨어지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약간 혼란이나 정지 상태에 가까웠대요. 다음으로는 지금 전 남친의 속마음을 볼게요. 속마음이 크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 사람의 감정도 아예 정리된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에 휩싸여서 흔들리는 상태도 아니지만은 오히려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대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눌러놓고 지금의 자기 삶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상태에 가까워 보여요. 이전처럼 감정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흐름이 훨씬 강해요. 즉, 감정보다는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식의 납득적으로 자신을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1번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는 해요. 갑자기 떠오를 때도 있고, 그리운 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바탕으로 다시 다가가고 싶다거나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느낌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감정을 꺼내기보다는 그건 그때의 감정이고, 지금은 나도 나 나름대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태도가 중심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냉정해 보일 거예요. 근데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해요. 예전 기억은 그냥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안에서 1번님이 특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감정에 흔들려서 또다시 복잡하고 반복되는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감정 흐름은 어떤 호해나 미련이 크다라기보다는 냉정하게 마음을 잡으려는 흐름, 그리고 일상에 집중하려는 마음, 감정을 관리하려고 하는 흐름에 더 가깝긴 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고 있어요. 감정이 남아있는 건 맞는데 그걸 행동으로 바꿀 생각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연락을 망설이는 이유, 그걸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지금 1번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 한쪽에는, 음, 1번님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진지한 관계로 책임있게 이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다시 만나면 더 잘해봐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또 흔들리면 어떡하지? 지금 내 삶에 다시 감정을 끌어오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그 감정에 따르는 무게는 부담스러워하는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힘들고 복잡한 관계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커요. 다시 만나서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아프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 모든 걸 다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고 싶다라는 감정보다는 지금 내 상태가 더 편해라는 심리에 머무르고 있대요. 또한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걸 건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혼자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불안정하게 튀어나오는 방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재회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진심처럼 다가오다가 막상 가까워지면 다시 거리를 두거나 피하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감정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아직 미숙하고 자기 감정에 묶여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럼 얘가 3개월 안으로 혹시 우리 1번님에게 연락을 할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시기를 좀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차쯤에 한번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감정이 남아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도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특히 1, 2개월은 마음이 있어도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 시기거든요. 1개월 차에는 감정적으로 여운이 많이 남아있기는 해요. 1번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움도 느끼고 있대요. 근데 그 감정이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연락할 만큼 정리가 된 건 아니고 오히려 가만히 멈춰서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시기에는 그리움은 있지만 조용한 침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2개월 차가 되면 오히려 더 강한 방어 심리가 작동을 해요.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벽을 세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서 일부러 더 차갑게 굴거나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감정을 밀어내는 흐름이 강해요. 연락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하면 후회할지도 몰라. 괜히 다시 엮였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자기 스스로 연락을 막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시기는 마음보다는 머리가 더 앞서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개월 차가 되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이 시기에는 그래도 내가 이 관계를 정말 끝낼 마음이었나? 그때 내가 너무 감정만 억누르고 버텼던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조심스럽게 연락할 타이밍을 고민하게 된대요. 무작정 감정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거리에서 감정을 정리한 다음에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의 연락은 현실적이고 실제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재회가 가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재회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다가오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은 아직 1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건 맞아요. 제가 앞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대요. 지금도 관계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고 쉽게 흘려보낸 인연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잘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성숙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 문제예요. 감정은 있는데 그걸 구체적인 의지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다가온다 하더라도 단단한 결심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왔을 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식의 재회 시도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걸 다루는 방식이 아직 미숙한 흐름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1번님과의 관계가 그저 연애 그 이상이었다고 느끼고 있대요. 단순한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익숙했던 공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이 재회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접근이 성숙하지 않으면 관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이 툭 하고 올라오는 순간에 연락을 했다가 막상 가까워지면 또다시 혼란스러워하거나 물러나는 패턴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다가오는지 다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나 태도가 있는지 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3개월 차에 연락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때 이 연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연락을 하는지 잘 지켜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회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본인 할 일 다 잘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님들. 오늘은 헤어진 전 남친, 얘 속마음이 어떤지, 나와 재회할 생각이 있는지, 또 우리는 재회 자체가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2번님들의 전 남친이 헤어질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번님들의 전남친은 이별 직후에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먼저 떠올리는 흐름이었대요. 감정이 휩쓸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하고 상황 정리에 들어간 상태고요.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 있어도 그걸 꺼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머릿속으로 정리를 먼저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상에 복귀하려는 모습이 강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님과의 이별이 마음에 남아 있었음에도 그걸 직접 마주하는 대신 바깥 활동이나 주변 환경에 집중을 하면서 덤덤한 척 하려는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풍이 크게 와서 무너지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세운 기준 안에서 이게 최선일 거야.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나도 지치지 않지 하는 생각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도 속마음까지 완전히 담담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차분한 척 하면서도 마음 안쪽에서는 경계심을 세우고 있었던 상태예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감정을 다시 흔드는 일이 생길까봐 혹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약해질까봐 스스로 벽을 치고 마음을 단단히 막아두는 흐름이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사람은 감정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굳혀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을 수 있어도 그건 이별을 받아들이고 정리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꺼내지 않고 눌러놓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다음으로는 지금 전 남친의 속마음을 볼게요. 속마음이 크게 바뀌었는지. 이번님의 전 남친은 지금 마음을 보니까 현재의 감정 상태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보다는 생각이나 판단이 더 앞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꺼내서 움직일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진 않고 오히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다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흔들릴 여지가 조금은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과 계획을 고수하려고 애쓰는 흐름이거든요. 특히 지금은 이 관계에 대해 후회하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단호하게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2번님이 어떤 신호? 뭐 너가 그립다, 미련이 있다 라는 신호를 보내더라도 이 사람은 그거를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하면서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대요.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과 판단을 더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누가 자신을 흔들려고 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 더 강하게 자기 기준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된 거는 아닌데 겉으로는 정리한 척하고 감정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더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다가오면 마음 한켠에서는 흔들리면서도 겉으로는 지금은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 돼. 하면서 밀어내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중심에는 감정보다는 결론이 먼저이긴 해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미 정리되어 있고 그 판단에서 벗어나는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님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나한테 아닌 것 같아, 우리한테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조금은 강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남자가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연락을 망설이는 이유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이번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심리적인 이유는 감정 부족이 아니라 자기 기준과 자존심,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정은 남아있지만 내가 다시 가야 할 이유를 못 느껴서 안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나 선택을 감정보다는 맞나 아닌가, 정당한가 아닌가로 따지는 성향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본인이 납득을 할 수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때 내가 떠난 거는 이유가 있었고 그 판단은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을 향한 감정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스스로 허용하지를 않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 안에는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있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시 관계를 시작했을 때 생길 책임이나 감정 소모가 무서워서 피하려는 마음이 커요. 내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커질수록 마음을 더 세게 닫아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싫어서 애초에 관계 자체를 피하는 회피 심리도 함께 작동 중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자기 주도권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상대가 먼저 확실하게 표현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먼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움츠러들어요. 감정이 있다면 표현하는 쪽보다는 내가 애써 표현하는 쪽에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님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본인이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요. 이거는 단순히 자존심이라기보다는 감정보다 우선하는 통제 욕구, 어떤 주도권에 대한 고집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소모가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리드하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가 얽혀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님이 보기에는 얘가 참 생각도 없어 보이고 차갑고 냉정해 보이더라도 그 밑에는 되게 복잡하게 마음이 얽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머리보다 앞서게 만드는 정서적인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계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은 그럼 얘가 3개월 안으로 우리 이번님에게 연락을 할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전 남친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가능성이 더 멀어지는 구조긴 해요. 특히 뭐 1개월 안에 잠깐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있기는 한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2, 3개월 차로 갈수록 마음도 점점 정리가 되면서 스스로 연락하려는 여지가 거의 사라지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별 이후 시간이 조금 흐른 초반부, 그러니까 첫 1개월 차에는 한 번쯤 우리 이번님을 떠올리거나 다시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히 예전 사진이나 메시지를 훑어본다거나 일상 속에서 이번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도 이 사람이 마음이 동했다, 바로 연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락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괜히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약간 스스로 제동을 걸어요. 즉 연락은 고민은 해보는데 실행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개월 차로 들어서면은 이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주변 인간관계 쪽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리거나 SNS나 일 같은 걸로 바쁘게 지내면서 일부러라도 내면의 감정을 덮어버리려는 흐름이 강해져요. 이때는 연락 가능성보다는 감정 자체를 잘라내려는 시도 또는 이제 진짜 잘 지내야겠다라는 자기 암시가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님을 떠올리는 순간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3개월 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흐름상 점점 더 스스로 정리하고 벽을 세우는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연락이 온다면 1개월 안에 와야 하고 감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시점이 유일한 가능성이긴 한데 그때도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자존심이나 판단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회가 가능은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웃기게도 재회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게 존재를 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스스로 먼저 움직여서 다시 관계를 열 확률은 거의 없고, 2번님 쪽에서 분위기를 유도해 주거나 명확한 계기를 만들어 줘야만 겨우 반응하는 구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번님에 대한 감정적인 흔들림이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그 감정을 다시 꺼내서 재회라는 선택으로 연결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허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감정이 남아있어도 행동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스스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나 용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해도 될까? 같은 고민을 끝없이 반복은 하지만 그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거든요. 본인이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거나 어색해지는 상황 자체를 못 견뎌 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님 쪽에서 먼저 문을 열거나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위기나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야 해요. 아무 때나 갑자기 다가가면 소용이 없고,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시점, 혹은 일상에서 허전함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접근을 해야만 겨우 연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재회가 일어나는 구조는 아니고, 어떤 상황적, 심리적 조건이 맞물려야만 겨우 한 번의 기회가 열리는 되게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2번님이 감정과 흐름을 잘 유도해 줘야만 재회 가능성이 열리는 사람이고, 2번님이 주도권을 잡고 접근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이나 자존심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2번님이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오늘은 헤어진 전 남친, 얘 속마음이 어떤지, 나와 재회할 생각이 있는지, 또 우리는 재회 자체가 가능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3번님들의 전 남친이 헤어질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별하고 나서 되게 겉으로는 덤덤해 보이고 오히려 홀가분한 척 했다고 보이거든요. 말투나 표정에서도 아무렇지 않아 하고, 뭔가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감정이 정리돼서라기보다는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행동부터 먼저 끊어낸 거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아 이게 맞는 선택이야. 나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충분히 생각한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감정보다는 선택에 집중하려고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은 이별을 실행한 입장이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끌려서 당장은 감정을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미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대요. 산모님과 함께했던 순간들, 뭐 정서적인 만족감, 편안함 같은 게 분명히 이 사람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공허하고 되게 낯선 기분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갑자기 달라진 일상이라던가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어떤 걸 공유하지 않는 흐름이 이 사람한테는 되게 은근히 큰 충격이었다고 보여요. 물론 그거를 잘 드러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지금 전 남친의 속마음을 볼게요. 속마음이 크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게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면서 더 감정을 억누르는 중이래요. 지금 이 사람 내면은 하루하루 감정이 바뀌는 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잘 된 걸지도 몰라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가면 달라질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대요.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라서 감정이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3번님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 미안하고 그리운 감정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면은 본인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티를 안 내려고 해요. 내면에서는 막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차가워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진심으론, 감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되게 모든 걸 끝내려는 사람처럼 아직도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이분이, 아, 진짜 얘가 다 정리를 했나 보다, 미련이 더 이상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감정이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은 남아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런 감정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연락을 망설이는 이유, 이걸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오지 못했던 이유가, 그리고 못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래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뭔가 내가 연락을 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책임을 질 자신도 없고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할, 대면할 용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멈춰 있대요. 이 사람은 어차피 지금도 산부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다시 만나도 같은 문제로 내가 또 상처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뭔가 속으로는 이런 불안과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걸 더 미루고 있어 보여요. 본인이 다시 연락해서 뭔가 재회를 시도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상조차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을까?' 같은 식으로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어른스럽게 정리를 하거나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걸 책임 있게 풀어내기보다는 되게 어린애처럼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말하자면 3번님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꺼냈을 때 그 감정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 보여요. 약간 되게 찐따 같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자존심 하나 때문이 아니라 뭔가 되게 복잡하게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후폭풍이 두려워서라기 때문에 지금은 멈춰 있더라도 그게 본인에게 편하니까 본인에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음은 그럼 얘가 그래도 3개월 안으로 우리 3번님에게 연락을 할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연락은 올 것 같거든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차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바로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천천히 다시 접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대요. 초반에는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행동을 고민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기까지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1개월 차이는 이 사람이 혼자 감정적으로 많이 요동치는 시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선배님을 떠올리고,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할까? 이런 식으로 감정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때는 그냥 감정만 크고 행동은 없어요. 괜히 감정만 커졌다가 내가 실수할까 봐 일부러 더 조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개월 차에는 이제 좀 감정이 가라앉고 진짜로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감정이 충동적인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연락을 할까 말까를 본격적으로 망설이고 3번님의 SNS를 좀 염탐한다거나 주변 소식을 알아보는 식으로 눈치를 본대요. 그리고 3개월 차에 들어서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과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표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바로 전화를 하거나 갑자기 나타나서 찾아온다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카톡이나 메시지, 문자 같은 형식으로 먼저 분위기를 살피려는 움직임이 예상이 돼요. 되게 일상적인 안부나 근황을 물어보는 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재회가 가능한지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되게 슬픈데 연락이 3개월 차에 온다고 하더라도 재회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후회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연락을 해 놓고도 다시 이어질 만큼의 에너지나 어떤 책임감, 심리적인 여유가 이 사람에게는 부족하대요. 지금 이 사람은 '그때 내가 잘못했지.' 같은 후회도 하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3번님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져 봤자 금방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찔러 보고 나서도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연락을 해 놓고. 그게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해 놓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서로가 되게 깊이 다쳤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 찌꺼기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대요.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다가가려다가 말고 또 그 자리에서 맴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감정이면은 '내가 다시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동시에 '근데 우리가 다시 잘 되려면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같은 의심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절대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이 남아 있어도 뭔가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해 놓고서도 뭔가 관계가 잘 이어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꺼내서 다시 시작할 만큼의 용기나 뭐 책임감, 확신이 없고 관계 자체도 너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재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타로가 언제든 그렇다시피 우리 3번님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이 상대방이 3개월 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지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꼭 재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님들. 오늘은 헤어진 전 남친, 얘 속마음이 어떤지, 나와 재회할 생각이 있는지, 또 우리는 재회 자체가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4번님의 전 남친이 헤어질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걸 보도록 합시다. 4번님과 이별했을 때 이 사람은 되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감정적인 충격을 받았대요. 단순히 슬프다거나 외롭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 끝난 게 맞는 걸까?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같은 불안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하거든요. 이별 직후에도 며칠간은 평소처럼 일상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밤에 누웠을 때 혼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괴로워하는 흐름이 강해 보여요. 감정적으로 헤어졌다고 해서 후련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후회도 많이 차오르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로 보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감정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감정을 잘라내고 현실로 빨리 돌아가려는, 복귀하려는 쪽으로 빠르게 태도를 전환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오래 잠겨 있는 거를 버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자기 안에서 커질수록 더 강하게 마음 닫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정리됐어. 별일 아니야.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일이나 금전 문제 같은 어떤 현실적인 영역, 거기에 의도적으로 몰입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당장 손에 잡히는 루틴, 외부적인 통제 수단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밀어냈던 거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눌러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성적인 척, 단호한 척, 스스로를 연기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 감정을 보이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정리한 듯한 태도가 동시에 겹쳐지면서 실제로는 더 냉정하고 우리 관계를 잘라낸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정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는 흐름에 가깝거든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까지 억누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으로는 지금 전 남친의 속마음을 볼게요. 속마음이 크게 바뀌었는지. 지금은 이 사람 마음속에 감정이 분명히 남아있고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별 직후처럼 격렬한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조용하게 오래 남는 여운처럼 사번님과의 관계가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단순한 미련이나 습관이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도 아직 감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4번님을 여전히 내가 연결되었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감정적으로는 이 관계가 어쩌면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감정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감정이 들끓는 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다시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워하고 감정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4번님 이야기를 꺼내면 되게 무심한 척하거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태도가 진짜 정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자기 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여전히 4번님을 좋아하고 있지만 그 감정이 다시 관계로 연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 감정을 자기 마음 안에서만 다루고 있는 흐름이에요. 뭔가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단단하게 스스로를 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연락을 망설이는 이유, 이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람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신이 쌓아온 위치나 독립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통제, 그리고 뭔가 자존심과 외부 시선에 대한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먼저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있는 상태가 무조건 편하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감정에 다시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위치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연애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감정적으로도 다시 흔들리고 예전과 같은 패턴이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남아 있어도 지금 내가 이 감정에 다시 빠지면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엉터리면서 버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이별 직후에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는 다시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자기 부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시 꺼낸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속마음과는 별개로 어떤 감정적인 제스처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대요. 표현하지 않으면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착각 때문에 감정이 있어도 일부러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자기 이미지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커요. 한번 정리한 관계에 다시 다가간다는 게 자기 자존심이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고 있고, 그걸 감정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그립다라는 감정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존심을 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걸 넘을 만큼의 확신도 없고 에너지도 부족한 상태래요. 다음은 그럼 얘가 3개월 안으로 우리 4번님에게 연락을 할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이 3개월 안에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낮기는 해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연락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고 심리적 장벽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벽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연락을 꺼내기까지는 너무 많은 생각과 자기 검열이 겹쳐져 있는 상태예요. 1개월 차에는 이 사람이 자기 내면의 감정이나 현실적인 여건에 집중하는 흐름이에요.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지만 그 안정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얻은 고요함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차분해졌다기보다는 일에 집중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기예요. 연락할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긴 해도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연락하면은 뭘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다시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작동해요. 그리고 2개월 차가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은 더 단단하게 닫혀요. 이 시기의 흐름은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고립감을 택하는 구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존심, 체면, 그리고 내가 다시 감정을 드러내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때는 누가 등을 떠밀지 않는 이상 먼저 손을 내밀 일이 거의 없고 오히려 더 멀어지려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더라도 표현하지 않고 마음 안쪽으로 감추는 쪽으로 선택지가 쏠려 있어요. 3개월 차에는 감정이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 시기에는 4번님의 소식을 더 간접적으로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뭔가 SNS를 염탐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감정이 남아 있어도 실행력까지는 없어요. 지금쯤이면 내가 먼저 연락해도 이상할까? 괜히 어색해 보이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서 결국 행동을 미루고 또 미루게 돼요. 이때는 스스로도 '아 이제는 타이밍을 놓쳤나?' 라는 자포자기적인 마음도 들어 있거든요. 결국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해서 시간이 갈수록 연락 가능성도 더 희박해지는 걸로 보이긴 해요.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가 혹시 가능할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연락원에서도 이미 추측을 하셨겠지만 재회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이 사람은 4번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과 기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걸 꺼내서 다시 붙잡기에는 이미 마음의 방향이 너무 멀리 흘러가 있어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4번님을 떠올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걸 꺼내들고 다시 돌아올 만큼의 확신이나 의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를 지나온 이미 끝난 과거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에 내가 혼자 이만큼이나 잘 정리하고 왔으니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맞는다라는 식의 자기 설득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점 더 멀리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나 어떤 손익 계산에 훨씬 민감한 상태예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졌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할 감정적인 무게나 책임, 혹은 이전에 겪었던 갈등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은 더 힘들지도 몰라 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감정을 따라 행동했을 때 오는 어떤 현실적인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애초에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라는 방어적인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4번님을 떠올릴 때 그리움도 있지만 이게 스스로에게는 너무 무겁고 복잡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여요. 그래도 타로라는 도구가 을에 그렇듯이 우리 내담자님, 4번님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나중에라도 조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4번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